안녕하세요. 인생 짬밥으로 유튜브 하는 김용숙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미스터 트롯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녹화하는 기준으로 내일 시청자들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날 기준으로 오늘은 뽕숭아 학당을 하는 날입니다. 뽕숭아 학당에서 어떠한 또 내용의 그들 네 남자의 얘기가 펼쳐질지 지금부터 내일이 기다려지고 흥분이 살짝 됩니다. 제가 오늘은 이 프로를 만든 PD와 작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미스터 트롯이 왜 이렇게 전 국민을 흥분의 도가니, 위로, 힐링을 할 수 있는 프로를 만들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또 이들이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떠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만들었는지, 또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이렇게 좋은 프로를 만들 수 있었는지, 또 이들이 방송을 하면서 그 일곱 남자들을 관찰한, 일곱 남자들을 평가한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들 일곱 남자에 대한 평가는 좀 이렇게 뒷부분에서 제가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이 두 PD와 작가가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작품을 만들어 왔는지, 왜 그들은 그런 작품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의 의미와 재미가 느껴진다면 아낌없이 좀 구독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다소 조금 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량이 좀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 이 두 작가에 대해서 그들이 이 미스터 트롯, 사랑의 리퀘스트, 미스터 트롯, 뽕숭아 학당을 만들기까지 어떠한 사람인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가 좀 장황하고 지루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 얘기를 들어주시면 아하, 그래서 이렇게 미스터 트롯과 미스터 트롯이 인기가 좋구나 하는 걸 조금이나마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이 프로를 만든 제작본부장, PD죠. PD는 서혜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SBS에서 예능 프로와 그 전에는 시사 프로를 만든 PD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노윤 작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노윤 작가는 서혜진 PD와 호흡을 계속 맞춰왔던 그런 작가입니다. 이 작가와 PD의 호흡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작가가 이런 프로그램을 헌팅을 해서 사전 조사를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어떠냐고 PD하고 이제 의논을 해서, PD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면 작가는 대표 작가, 왕 작가가 있으면 그 밑에 꼬마 작가들이 또 가득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가는 수십 명이 될 수도 있죠. 이렇게 큰 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제 이런 작가와 PD의 관계는 이러한 것이고요. 그럼 이 작가들이 이 프로를 만들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작가들은 이 시대가 어떠한 예능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는가, 이거를 빨리 읽은 작가들입니다. 이 작가들이 대표적으로 만든 작품이
스타킹이라고 아시죠? 요번에 미스터 트롯에 진출한 사람들이 스타킹 출신이 많지 않습니까? 이희재, 이찬원, 영탁, 동원군두든가 어쨌든 이러한 사람들이 10년 전에 스타킹에 출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은 10년 전부터 벌써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일반인들의 천재와 재능꾼들을 발굴해내는 그러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애정과 사람을 키우고자 하는 의욕이 있던 작가들이죠. 그렇게 해서 이들이 또 만든 게 히든싱어. 히든싱어도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팬텀싱어 또한 일반인들이 참여해서 그들을 스타로 만들어가는 작품입니다. 히든싱어에는 김수찬 씨가 여기에 참여했다 스타로 발돋움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동상이몽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선다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방에서 남녀가 만나서 선을 보게 하는 것도 그 사람들도 일반인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 뽕 따라가세 이러한 것들이 이 작가들과 이 PD에 의해서 탄생한 작품들입니다. 그럼 이들은 누구냐? 연예인들 중심으로 예능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예능을 만들어가는 왔다는 그러한 공통분모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만 이 세상에 판치고 독점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기회를 주자. 이 얼마나 훌륭한 정신입니까? 맨날 독점적으로 기득권을 가진 사람만 돈 벌어먹고 유명세를 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인들을 발굴해서 스타를 만들어 보자. 기회를 주자. 이게 굉장히 민주주의 정신에 딱 들어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읽고 이런 방송을 하니까 히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에 지금 정점을 찍고 있는 것이 스타킹, 팬텀싱어, 히든싱어 이런 것이 정점을 지금 미스터 트롯에서 지금 정점을 찍고 있는 겁니다. PD와 작가의 인간의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 듬뿍 녹아냈기 때문에 히트를 한 것입니다. 사랑을 사랑하는 마음, 사람을 사랑하는 두 여자의 특히 이 두 사람 다 여성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인간애가 이렇듯 훌륭한 프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훌륭한 연예인들을 만들어내고 발굴하느냐.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 참가자들의 본성을 이끌어내자. 그 본성이라는 건 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장기를 최대한 이끌어내자. 이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노래도 하고 퍼포먼스도 같이 붙여야 된다. 같이 붙임으로써 이들의 본성을 극대화하자. 이들의 장점을 극대화하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간섭을 하지 말고 옆에서 관찰을 해서 이들의 장점이 무엇인가를 캐치해가지고 그 캐치한 장점을 극대화하도록 춤도 노래도 그렇게 섞어서 무대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 노래를 하다가 어떤 친구가 왜 갑자기 소변이 마렵다고 난리를 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리얼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리얼이고 만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상황을 이들이 자질을 극대화하도록 상황을 몰고 가니까 무대에 올라가면 그들의 감정을 극대화해서 최상의 상태로 연기를 할 수 있게 퍼포먼스를 있게 하는 그런 그들 스스로 드라마를 써가도록 이렇게 시키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러한 최대의 자기 자질을 뽑아낼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그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드라마는 자기 스스로 쓸 수 있도록 분위기는 만들어주고 자유를 보장했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엄마들이 5분 10분 간격으로 문을 열어보면서 야 공부했냐? 뭐해? 숙제 다 했냐? 이렇게 처음으로 문을 열어봐서 아이들을 감독하는 것처럼 한 것이 아니고, 당신은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어때? 그러니까 본인도 몰랐던 장점을 발견하는 거죠. 그 장점은 우리 이런 춤에다 이렇게 노래를 묻혀서 옷은 이런 스타일로 입어서 한번 무대에 나가서 노래하는 게 어떠냐. 서포트만 하고 그 자신의 드라마는 자신들이 쓸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자유를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무대에 섰을 때 어설픈 것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뽕짝 그러면 왠지 삼류 음악 같고 좀 촌스러운 것 같고 그런 것이 뽕짝하면 느껴지는 선입견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딱딱 맞게 그냥 옷이 몸에 가서 짝짝 달라붙도록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신경 써서 뭐 어디서 옷을 빌려다 대중소로 입힌 게 아니라 전부 몸을 재서 그들에게 맞는 옷을 입혀서 무대에 올라가면 그 핏이 그냥 실루엣이 스타일이 쫙 나도록 구두에서부터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이들에게 맞추어서 그렇게 신경을 쓴 것이 역력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 작가와 PD의 정성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대단한 두 여자죠. 서혜진 PD와 노윤 작가. 이 탑이 잘 서 있기 때문에 연출가도 그 외에 연출들이 많고 작가들도 많지만 탑이 딱 서 있으면 나머지들은 저절로 잘하죠. 이만큼 지도자의 자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방송 하나를 만드는데도 이 지도자, 책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의 역량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방송을 만들면서 뭘 생각했냐? 텔레비전의 주 시청자들은 40대에서 60대 이상이다. 젊은이들은 휴대폰으로 주로 본다. 유튜브도 그렇고 정보 검색도 그렇고. 그래서 40대에서 60대 이상을 주 타겟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젊은이들을 어떻게 이 시청을 할 수 있게 끌어들일 것이냐, 이거를 굉장히 고민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엄마가 방송을 볼 때 자녀들이 따라서 이 방송을 보도록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답니다. 그것이 바로 아동부와 유년부 또 아이돌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신의 한 수였다 그럽니다. 이들은. 그래서 그것이 시청률을 견인하는데 많은 역할을 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보통 이제 유튜브 시대가 오고 방송국 시대는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시청률이 30몇 %씩 올라가는 거 보고 40% 가까이 되는 걸 보고 TV 채널이 아직도 생명력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껴서 무엇보다 기쁘다 그럽니다. 그리고 송가인이를 통해서, 미스트롯의 송가인을 통해서 어쨌든 이 젊은 층이 지지하는 걸 보고 용기를 얻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이렇게 이제 이들을 어떻게 이들의 참여자들의 끼를 이끌어낼 것이냐를 이렇게 고민했고, 그럼 이 끼를 어떻게 시청자들에게 다가갈 것이냐를 가지고 이제 고민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 첫 번째, 이들의 끼를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 어떻게 무대에서 신명나게 춤추게 할 것이냐를 고민했다면,
이것을 시청자들이 어떻게 많이 보게 할 것이냐 하고 고민한 것이 젊은 층을 시청자로 유입하기 위해서 엄마들이 보는데 이 아이들도 따라하기 위해서 아이돌부와 유년부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공한 것이죠. 그러면 방송이 마무리되더라도 이들이 어떻게 앞으로 이 프로그램에 나왔던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떨어지더라도 본선에서 떨어지고 그렇더라도 물론 1등은 어디는 한 사람밖에 있을 수 없으니까 1등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들이 다 미스터 트롯에 참여했음을 자랑스럽게 여길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했다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에도 어떻게 이들에게 자긍심을 갖게 할 것인가까지 고민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대단한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죠.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냥 프로에서 그냥 이 사람들을 일회용으로 확 써버리고 시청률이나 올려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들의 장래까지 염려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네들끼리 절대 친하게 지내라. 친목해라. 그래서 공동체 정신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친하게 지내라. 잘 지내라. 그래야지 친해야 기분이 좋고 마음이 업돼서 무대에 올라가서도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떨어져도 너네 끼리끼리 이렇게 뭉쳐 있어야 거기에 본선에서 떨어져도 부끄럽지 않고 나는 미스터 트롯 출신이야 라고 말할 수 있었다 그럽니다. 어디 가서 나는 미스터 트롯이야 하고 명함을 내놓을 수 있도록 자긍심을 가지고 하자. 이것이 지금 7남자가 피 나누지 않은 형제지만 끝나고 나서도 경쟁자 입장이었지만 서로 공동체 의식, 화합을 강조했기 때문에 경쟁을 하면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떨어지고 네가 붙어도 즐겁고 네가 붙고 내가 떨어져도 즐겁고 붙어도 좋고 안 붙어도 좋고 이렇게 선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 경연 프로그램의 환경을 만들었던 것이 이 프로그램의 또한 성공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러면 이들이 경연을 하면서 그 7남자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었나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째, 진을 한 임영웅 씨. 임영웅 씨를 처음 볼 때 별 특징이 없더랍니다. 별 특징도 없고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냥 예선에서 통과하면 그냥 다행이다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무대에 올라가서 바램을 부르는 순간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임영웅이라는 사람은 전혀 나대는 사람이 아니죠. 영탁 씨하고는 반대 정서를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냥 평상시에는 있는 듯 마는 듯한데 무대에만 올라가면 본인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 실력을 120%, 130% 발휘하는 사람이죠. 자기의 잠재력을 꾹꾹 누르고 있다가 마당이 펼쳐지면 거기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기의 모든 능력을 쏟아넣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처음에는 그렇게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숨은 고수죠. 진짜 숨은 고수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찬원 씨는 10년 전에 이찬원 씨를 봤고 10년이 걸렸으니까 이 작가도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찬원 씨가 그때 스타킹에서 작가와 했던 얘기를 줄줄줄줄줄줄 다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찬토익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인 거죠. 암기력이 대단하고. 그래서 깜짝 놀랐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찬원 씨가 12살, 14살 땐가 스타킹을 하고 24살이 돼서 그 사회의 초년생으로 돼서 무대에 올리는 그 감정이, 감개가 무량했다고 생각합니다. 한답니다. 그 스타킹은 재롱잔치였다면 미스터 트롯은 사회에 진출하는, 사회 진출의 무대를 만들어준 것 같아서 무엇보다 이 의윤 작가가 뿌듯했다 그럽니다. 뿌듯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자기 결정권이 없었던 14살 아이가 이제는 24살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 무대에 서는 것을 보고 노래를 너무 잘해서 뿌듯했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탁 씨. 영탁 씨도 히든싱어에서 아마 다시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노 작가와. 그러니까 노 작가가 이제 노윤 작가가 히든싱어 됐으니까. 근데 이제 노 작가가 영탁 씨는 역시 노래를 잘하더라. 역시 노래를 잘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음악에 대한 열정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 열정에 감동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영탁 씨는 워낙 끼가 많고 나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필요할 때 나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는 이걸 할 줄 알아요. 그리고 그때그때 맞는 자기 어필, 자기 홍보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라 그럽니다. 근데 뭐 노래까지 잘하니까 당연히 선을 했겠죠. 목이 좀 마르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호중 씨도 뭐 그 스타킹에서 봤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뭐 당연히 본선에 올라갈 거다 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었답니다. 노래를 워낙 잘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냥 트롯을 한다는 것만 조금 반가울 정도로 당연히 올라갈 거다. 이렇게 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제일 그냥 믿을 수 있는 그 후보 선수였다고, 참여자였다고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김희재 씨도 실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못했답니다. 군대에 있는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연습을 많이 못하는 것이 작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웠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연습 시간도 그렇고 공평한 환경에서 경합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군인 신분이다 보니까 연습을 많이 못한 것이 못내 안타까웠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동원 군. 이 사람은 뭐 타고난 영재라고 딱 생각을 했답니다. 그 본선에 뭐 나가기만 하면은 결승에는 당연히 올라갈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가수뿐만이 아니라 연예인으로서 끼를 다분히 가지고 있다. 음악에 대한 욕심도 대단한 데다 영재에다가 연예인 끼까지 가지고 있다. 토탈, 연예인 토탈 가수라고 표현해도 좋을까요? 그래서 이 노 작가가 바라건대 노 작가가 조금 기대를 한다면 좋은 선생을 만나서 좀 인성을 잘 배우고 그래서 훌륭한 음악인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멘토와 좋은 기획자가 좀 정동원 군에게 인연이 지어졌으면 좋겠다. 정동원 군은 한마디로 굉장히 똑똑하고 영특한 아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이 노윤 작가하고 서혜진 PD가 이렇게 서로 합이 맞아서 이런 이제 프로를 만들기까지는 이들의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서혜진 작가도 그렇고 서혜진 PD와 노윤 작가가 시사 프로그램을 처음엔 했던 모양입니다. 이제 방송도 그 PD 영역이 드라마 PD, 시사 PD, 연예 예능 PD 이렇게 있고 작가도 드라마 작가, 또 뭐 저기 구성 작가들은 이제 시사 작가, 예능 작가, 다큐멘터리 작가 이렇게 놓지만 작가들은 뭐 그 영역을 좀 자주 넘나들 수 있고 또 PD들은 그 회사에서 발령을 해야지 그 자기가 원하는 분야로 갔기 때문에 그들은 뭐 이렇게 사장이나 누가 발령을 내면 그 직종에서 하지만 작가들은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그 자기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그 영역을 다 넘나들죠. 그런데 서혜진 PD가 예능 PD로 가면서 아마 노윤 작가에게 콜한 모양입니다. 앞으로 예능이 대세를 이룰 것 같다. 그러니까 예능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면서 앞으로 예능은 연예인 중심의 예능보다는 일반인 중심의 다큐 예능이 대세를 이룰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같이 일을 하자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믿는 PD니까 오케이 했죠. 그래서 이들이 공통적으로 같이 의식을 가진 건 뭐냐면 앞으로는 일반인들 중심으로 감동과 자연스러움이 담보돼야 된다. 억지로 꾸미면 안 된다. 자연스러움을 통해서 감동을 줘야 된다, 시청자들에게. 그것은 다큐 예능이고 성장 예능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능의 원천적인 소스, 원천적인 그 소스, 원천적인 재료는 보통 사람들이어야 된다. 이런 거에 합의하고 동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만들어낸 결과물들이 스타킹이었고 히든싱어였고 팬텀 싱어였고 미스터 트롯이 그 정점을 찍은 것이지요. 이들은 딴 PD, 딴 작가보다 앞을 내다보는 예지력이 뛰어난 두 사람이죠. 뛰어난 두 여인이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서 전 국민을 흥분의 도가니, 힐링의 도가니로 몰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이들이 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수요일, 목요일이 계속 기다려지는 이유입니다. 이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전 국민에게 10대에서부터 60, 70대의 그 문화를 하나로 묶어낸, 문화로 온 국민을 소통하도록 만들어낸, 대화하도록 만들어낸 이 두 여인에게 막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특히 이 프로그램을 이 두 여인이 마음껏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준 TV조선 임원과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려야 되겠죠? TV조선과 이 두 여인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 문화 훈장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혹시 압니까? 누군가가 그걸 주장하면 그들을 국민의 이름으로 문화 훈장을 주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르죠. 그런 일을 누군가가 한다면 저도 적극 동참하고 싶습니다. 오늘 조금 영상이 길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